진행에 앞서서 짧게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멀리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 이제 뉴타운 생존자 수색 작전을 연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추후 진행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타운 생존작전 배우로 참여한 이혜선입니다. 네,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짧게 준비를 해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채팅방을 통해서도 질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답변과 질문 중에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떨까요? 뉴타운 생존자 수색 작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떻게 찍게 됐는지 동기랄까?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후반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조금 더해서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 자체는 이제 성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동네 살롱제, 2021년 동네 살롱제 전시회에서 이제 전시가 됐고요. 여기 이제 계신 장선희 사무국장님이 이제 관련 예술 순환로 단체 이제 사무국장님으로 계시고, 이 영화 자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주제 자체가 성북구 재개발이라는 대주제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장르가 다른 예술가들을 이제 10명 내외로 이제 뽑아서 각자의 장르와 각자의 스토리로 이제 성북구 재개발을 바라보는 작품을 이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원을 받았고, 저는 이제 영화 분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좀 잊혀진 사람들을 좀 그러니까 조명하는 영화가 됐으면 하고 제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좀 뭐 예산의 제약도 있었지만 좀 너무 뻔한 형식의 영화보다는 조금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어차피 뭐 재개발도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독특하고 색다르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연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크게 집중돼서 주변부를 아주 꼼꼼하게 보여주셨던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지금은 없어진 세석관 시장,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빈집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변화가 있다면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공간들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곳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가 그곳을 자주 지나가는 한 명의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도시재생 혹은 뉴타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뭐 유지되거나 사라지거나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을 돌아볼 때 오늘만큼 이 민구 감독님께서 강민구 감독님이라고 해야겠죠? 네. 민구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제 활동명? 네, 활동명이 민구이기 때문에 이제 민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혼자 친한 척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구 감독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화가 이후에 어떻게 조명이 되고 보게 될지 굉장히 관심 있게 다시 보게 되는 오늘의 순간이었고요. 질문을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추구하는 세계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이 작품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괴담이나 뭐 귀신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뭐 무서워서 그렇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괴담이 끌렸던 이유는 그 괴담 자체가 좀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뭔가 풀리지 못한 원한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응축된 이야기들이 이제 흔히 괴담 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식을 가다가 행복한 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귀신이 되고 뭐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괴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좀 풀리지 못한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괴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제가 이 동맥살롱제에 참여를 하면서 예종에도 괴담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동기를 좀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작업을 할 때도 괴담을 위주로 하는 작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 찍었던 영화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괴담이 제가 어떤 작품을 임할 때 저도 재미를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큰 흐름이나 이전에 있었던 관심사가 반영된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배우 이혜정 배우님께 질문을 이혜선 배우님께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그 뉴타운 생존자 수색 작전에 지원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지원을 하시게 됐다. 이 배경도 과정도 궁금하고 유독 눈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시게 된 건지 그때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뭐에 끌렸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도 조금 어둡고 이런 괴담적인 장르들 이야기를 좋아해서 지원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고가 되어 있던 시놉시스를 봤을 때 되게 페이크 다큐 같이 촬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촬영했을 때도 예상한 것처럼 저는 혼자 페이크 다큐다 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원을 했을 때의 마음이랑 실제 촬영했을 때의 마음이 같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감독님께도 드리면 그 많은 지원자분들 중에 또 이혜선 배우님께 눈이 갔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혜선 배우님 이제 프로필을 받아봤을 때 일단 사실 뭐 이게 배우를 뽑는다는 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첫인상을 보고 배역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이렇게 뽑는 건데 그냥 저는 그 혜선 배우님을 봤을 때 뭐 어떤 눈으로 일단 이 영화가 보시면 대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나레이션이고 그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 이미 뭐 사실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귀신이 되어서 떠도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눈빛이나 어떤 몸짓이나 이런 걸 좀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레이션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톤이나 좀 담담하면서도 자기 정체를 깨달았을 때 어쩔 줄 모르는 어떤 그런 미묘한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톤을 찾고 있었다가 여기 혜선 배우님이 좀 굉장히 적당하다고 느껴져서 적합하고 또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네,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 의도가 잘 반영이 됐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표정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감독의 의도가 있나 아니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아주 조용한 영화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배우의 연기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작품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도 꽤 관련된 질문들이 왔습니다. 롱테이크가 유난히 많이 쓰였어요. 그 롱테이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롱테이크를 제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품 외적인 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1년 제가 영화를 후반작을 완성한 이후에 1년 정도 지난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영화 찍을 당시에 그 건물 제가 찍은 건물들이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담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롱테이크를 많이 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작품 외적인 얘기고 작품 내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여기 혜선 배우 그러니까 여기 극중 이름도 어차피 이혜선이고 이 혜선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냥 뚝 어느 도시에 뚝 떨어져서 전단지 하나 보고 그냥 헤매거든요. 어디 뭐 정처 없이 떠도는데 그 어떤 혜선의 어떤 방황을 같이 관객들도 좀 따라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롱테이크가 장단점이 확실한 것이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관객의 시간하고 이 롱테이크 안에 있는 인물 시간하고 똑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제 혜선 배우가 이런 방황을 하는 그 루트를 관객들도 좀 같이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지금 건물들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그 세석관 시장도 보면 어디 홍콩 옛날 90년대 막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 내부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긴장감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뭐가 뭐 부서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좀 롱테이크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제가 본 롱테이크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연못에서 혼자 움직이는 혜선의 모습이었고 롱테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간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였거든요. 저한텐 혜선의 움직임과 그 연못에 떨어지는 물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지고 혜선이 어떤 것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로서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색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흔히 전문가들이 만난 기장센? 그런 구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건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 박전호 촬영 감독님 지금 와 계신데 일단은 촬영 감독님하고 사전에 이제 제가 어떤 컷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담고 싶다라고 충분히 이제 사전에 그 혜선 배우가 이제 돌았던 그 루트대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 인서트 컷이 아니라 건물 인서트 컷을 많이 찍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구도를 현장에서 사실 많이 생각한 점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촬영 감독님하고 잘 얘기가 됐었고 어떤 느낌을 원한다. 그래서 촬영 감독님께서도 잘 그거를 수용해 주셔가지고 어떤 이런 구도 자체라던가 약간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을 살짝 먼저 보긴 했는데 왜 약간 틸트된 구도를 많이 쓰셨냐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구도,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가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나레이션으로 말을 하거든요. 집 자체도 뭔가 혜선이라는 배우가 지금 죽어 있는데 뭔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혼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틸트된 구도, 그 다음에 어떤 페어가 된 그런 것을 담는 것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구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세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뭔가 페어가 된 상황. 그러니까 원래 비극은 가장 행복한 날 이루어지고 뭐 우리나라 작품 중에도 운수 좋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운데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뭔가
굉장히 추구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색과 어떤 구도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팅에 말씀하셨던 질문도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비율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율이 일반적으로 영화관 가서 볼 수 있는 그 비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의외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그 극장 버전에는 조금 비율이 살짝 조정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원본 비율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 이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편집해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아래가 잘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보는데 오히려 그 이 스크린 비율을 그 위아래로 더 줄이면서 옆으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이 혜선이라는 인물이 그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라던가 고독감, 쓸쓸함. 그러니까 혼자 뭐 이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시체가 물 밑에 있다는 걸 발견을 하는 결론으로 저는 설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독감과 쓸쓸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 비율을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감독님께 많은 질문 드린 것 같아서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만나 뵀을 때 흰색의 의상이 계속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면서 또 흰색 옷을 입은 혜선이 등장하면서 일부러 오늘 맞춰서 관객분들을 위해 입고 오셨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 이어서 다른 질문은 의상에 흰색 셔츠를 입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극 중에서 장소가 바뀌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의상들을 바꿔 입는데 거기에 대한 전달 메시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 답변이 가능하면 배우님께서 해주시고 아니면 감독님께서 덧붙여줘도 좋습니다. 오늘 비슷한 셔츠이긴 하지만 다른 셔츠고요.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상이 변화되는 거는 또 감독님께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왜 변화가 되는지. 또 의도가 혹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변할까 아니면 이 의상들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을 때는 세 가지 다 제가 저 당시에 만약에 살아있을 때 지내면서 입고 있던 때에 따라 입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상복, 또 작업복 그리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끔 사던 이런 예쁜 옷 이런 식으로 다 제가 뭔가 익숙한데 뭘까 하면서 환복을 하는 옷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감독님 혹시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배우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제 의도랑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일단 그 의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혜선이라는 인물이 살아 있을 때 입었던 옷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로 가봤던 장소를 가면서 그 장소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 갈아입는 식으로 제가 이제 연출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자체는 일단 그 나영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로 설정을 했고 사실 노동자라고 하면은 그 꾸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성이니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흰 셔츠 굉장히 뭐 꾸민 것도 아니고 안 꾸민 것도 아닌 일반적인 옷으로 흰 셔츠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서 갈아입죠? 재봉틀을 먼저 갈아입죠. 네, 작업복.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재봉틀이 뭔가 익숙한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면서 자기가 작업을 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근데 자기도 이제 기분을 내고 싶을 때는 하루쯤은 돈 모아서 사둔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도 발라보고 그래서 하루쯤은 좀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걸로 배치를 했고요.
저 마지막에 사실 자기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설정한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그 하루 원피스를 입고 그 립스틱을 칠하고 일이 끝나고 어디 놀러 가던 사이에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 그런 여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그 이 많은 상상을 해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내신 것도 감독님이 이게 가능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질문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은 뒤에 있는데 같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씬, 그 가장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려웠던, 모든 어떤 방식으로든 기억에 남는 씬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보셨다시피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그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었다 보니까 내가 뭐랑 교류를 해야 할까 했을 때 정말 조금 더 분석적으로 무언가를 정해두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갔을 때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온전히 느끼면서 하자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장면들이었지만 크게 어떤 장면에서 부담감을 느꼈거나 하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고요. 공간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특히 세석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촬영을 갔을 때도 아직 집을 비우시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비우고 이런 과정들을 마주치고 이랬었어가지고 좀 공간에 대한 기운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께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가 수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수상을 뭐 어디서 했는지, 뭐 수상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상업 영화, 그러니까 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컷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것과 조금 결이 달라서 저도 이제 뭐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 뭔가 헐리우드라던가 이런 주류 영화 산업에서 상을 받기보다는 어떤 약간 유럽이나 이런 약간 좀 반헐리우드적인 영화를 많이 찍는 그런 지역에서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뭐 체코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영화제에 좀 초청이 많이 됐었고 거기서도 이제 상을 좀 좋은 상들을 줘서 저도 그나마 거기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보다 더 많은 깊이 있는 질문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셔서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빨리 채팅창을 통해서 오신 질문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질문이 몇 개 더 남았지만 채팅창에 나온 질문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령킴님께서 뭔지 알 것 같고요. 작품에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쉬운 곳은 아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세석관 시장 아파트 그 지금 없어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집을 치우던 중이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막 촬영하고 나오면 그 먼지 냄새가 온몸에다 배겨가지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제일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실 거주민들이 있는 아직도 막 몇 군데 있는 상황이어서 오랫동안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다 담는 것 이게 조금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빈집 그 어떻게 설명드리지? 빈집이라 해야 되나? 네, 빈집? 그 빈집 같은 경우는 주인분이 계신데 사실 방치해둔 상태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배우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씬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거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빗자루 제가 솔직히 배우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빗자루 갖고 와가지고 그 거미 다 치우고 이제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보다 배우님이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끝까지 그 말을 안 하고 참고 계셨네요. 거미를 무척 싫어하시나 봐요. 거미가 많았나요? 거미 쪽은 아니죠. 네. 많긴 했는데 열심히 치워주셔서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두 공간을 다 아는데 세석관 시장은 저 멀리 걸어가도 냄새가 우선 세석관 시장 근처 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빈집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벌레는 물론이고 쓰레기가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영상을 촬영하시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문이 많아서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롱초롱 무지님 누굴까요? 질문이 꽤 있으신데 제가 생각보다 요 몇 가지 중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성북구 소재로 사용한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주인공 설정이 젊은 여성으로 한 배경이 따로 있는지 전단지의 공장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실종 당시 작업복이 아닌 빨간 원피스인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아까 방금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한 번에 모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성북구 소재 혹은 젊은 여성에 대한 설정이 특별히 뭔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저기 주인공을 누구로 할지는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들었던 괴담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신원미상의 시신 3구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3명이 여잔지 남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면 국적이 한국인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처음에 딱 떠올랐던 게 여기 제가 나영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었는데 그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 갓 성인이 된 이런 여성분들이 지방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상 그때는 좀 어떤 여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건이 좀 지금보다 좀 낮았던 걸로 제가 계속 살진 않았지만 그랬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더 잊혀진 그리고 더 좀 약자의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 한참 자기 하고 싶은 꿈이 많았던 그런 여성의 위치로 여성으로 이제 인물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 중에 한 질문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서 투자를 받으셨다 하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예술순환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성북구에서 투자받았다기보다는 이 사업적인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랑 성북구에서 공동으로 1:1 매칭이 된 예산으로 예술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사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총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 연도차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때 특히 예술순환로, 예술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의 성북구의 다른 이름은 예술순환로인데요. 예술순환로에서 여러 가지 파트 혹은 팀이라고 할 만한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축제 부분이 있고 그 축제 이름이 동네 쌀롱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쌀롱제에
다양한 예술가들 혹은 기획자들, 장르 특성 구분 없이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그 축제의 장을 열어볼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굳이 여기서 단어를 표현한다면 그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수단로는 모든 것을 예술인이 스스로 예술하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고, 이때 만나게 된 것이 민국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동네 살롱제 리더였던 한성경 아카가 여기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이크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공유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좀 이따 저에게 명함을 받아가시면 제가 예술순환로 감독과 예술순환로에 대한 설명을 더 깊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순환로를 설명하는 자리가 저에게 따로 시간이 주었다면 너무 기쁘게 설명을 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두 분과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론에 관련된 설명은 다른 분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구두로 좀 설명을 부탁드렸던 분이 또 추가로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잠깐 조금 더 제가 마이크가 없어도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 날인데, 그 영화를 만드시고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동네 살롱제에서 이제 영화상의 배경에 등장하는 많은 장소들을 함께 참여자들과 투어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세석단 시장, 그리고 청담산 이런 루트로 두 차례 투어를 했고, 그 지역에 관련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문 분들을 초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듣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기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민군인과 이제 팀으로 활동하게 되신 그 박소연 작가님이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어떤 그 협업 구도는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추천을 해서 이제 그것에서 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군인과 박소연 작가님이 매칭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편집이나 중간 촬영 과정이 그러니까 살롱제랑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공을 들여서 완성이 되신 거지만, 어떤 그 출발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굉장히 어떤 이 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업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게 이제 여기 영화상에서도 나오는 혜선이라는 캐릭터처럼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영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훌륭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다양한 예술가분들도 눈에 띄고 보이시는데요. 질문 아직 안 주셨으면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배우님이 폐허 건물에서 거울을 보다가 전단지도 발견하고 그렇게 전단지를 막 꾸겨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또 다시 그걸 펴서 잘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작가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몰입된 상태에서 의미를 가진 어떤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디테일을 감독님께서 주셨고 또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님 먼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구겼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충동적인 행위였던 것 같고요. 불쾌한 걸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인간 같은데 인간이
장면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기분이 묘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그림은 새지만 뭔가 나 같고 나 같은데 나 아닌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순간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다시 펴서 붙인 이유는 그래도 내가 아니라 혹시 이걸 다른 사람을 찾는 거라면은 다시 붙여서 남이 볼 수 있게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또 펴서 붙여놨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그 일단 저기 전단지에 사람이 아니라 그 뭔지 모를 형체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기 미술 소품을 담당해 주신 이제 박서연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를 인물처럼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따라가는데 사실 그 거울 장면은 거울을 보면서 이게 설마 나인가? 나 아니겠지? 난가? 막 이러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실 제가 꾸기는 거는 제가 디렉션 해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여기 배우님께도 애초에 원래 영화 자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인물과 실제 배우 이름을 왜 동일하게 했는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좀 더 이입하기 쉬우시도록,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열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촘촘하게 디렉션 드리기보다는 진짜 그 인물이 돼서 그 순간 그냥 끌어올라오는 감정을 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 이제 저랑 배우님하고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꾸겨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왜 혹시 꾸기고 싶으신지 그냥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알게 됐고 저도 그래서 제가 짜증나게 한 게 아닌가 막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근데 그게 저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근데 그 꾸겼다가 펴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우분께 그 부분은 그냥 다 열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신뢰와 그 배우님의 그 충동 또한 스스로 신뢰했던 것들이 만나서 만들었던 장면이었군요. 또 눈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초롱초롱 무지님께서 했던 그 페어에서 건물을 보는 것, 이게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립스틱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의 답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답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령킴님께서 그 옥상의 롱테이크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선의 시간이 또 북부 간선도를 지나가는 빠른 자동차의 흐름, 이것에 대한 어떤 극한 대비를 느끼셨나봐요. 네, 여기 굉장히 좋은 해석을 오히려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일부러 수평으로 잡아 놓은 거가 이제 그 뭐 도로가 사실 그 활동적이잖아요, 차가 되게. 근데 이제 이 해선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그 북부간 그 도로하고 일직선으로 입장해서 의자에 앉고 일직선으로 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자이고 싶은 어떤 죽은 자의 마음, 그거를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은 지금 직진으로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이제 사실 의자 씨는 그게 이제 증명사진을 의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꾸겨놓고 올라갔던 직후였는데 그게 나인가? 그러니까 내가 스튜디오 와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오나? 그렇게 보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산자들이 움직이는 그 루트대로 한번 쭉 그냥 걸어가는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질문할수록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 재밌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라 질문을 더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프카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인상 깊게 봤고 또 처음에 이 포스터에 나오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눈물을 짓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눈물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눈물씬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감정의 몰입을 어디에 해서 눈물을 고이게 하셨는지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이 궁금하고요. 그 외에 이제 영화의 맥락에서 눈물의 씬에 대한 의미라던가 또 그 외에 뭐 이것과 덧붙여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모니터를 많이 하면서 했던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저 장면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사실 지금 영화에 담긴 장면보다는 조금 더 흐르는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지금 연출된 장면이 더 적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 장면을 찍을 때도 공간이 주는 힘이 있었고 또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던 생각은 조금 더 촬영에 오기 전에 전사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죽었을까? 그래서 조금 앞을 보면서도 내가 죽었을 과정들을 계속 돌리면서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조금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덧붙일 게 있다면 네.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 씬에서는 이제 흘러내리는 걸 원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배우님께서 이제 지금 울 것 같은 그 장면을 찍고 제가 모니터로 봤을 때도 이게 꼭 흐르지 않고 막 터질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끊어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꼭 그 뭔가 그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엔딩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자기 시체를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뭔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던 장소들이 결국 내가 살아생전에 활동 반경에 있던 장소들이었고, 결국엔 내가 원피스 입어보고 한껏 꾸몄는데 결국 나는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네.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뭔가 진짜 황 터지는 울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으면서도 슬프고 뭔가 공허하고 그런 감정들이 흘러내리기 직전 그 눈물에 맺히는 그 감정으로 조금 더 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처음에 의도와 다르지만 굉장히 만족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이 질문의 대답을 들으면서 처음 거의 초입에 질문했던 그 이혜선 배우님께 기대했던, 사실은 그것이 될 것이라 믿었던 눈빛과 몸짓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역시 마지막 장면에서 더 도드라지게 잘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방치된 폐허 건물을 둘러보면서 꽉 닫힌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안 켜지는 불을 켜보며 구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는 그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제가 꽉 닫힌 문을 열고 그 스위치를 켜고 그 장면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여쭤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거기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그 방을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데는 다 출입 금지 공가가 적혀 있는데 거기가 안 써 있어서 뭔가 자기가 뭔가 그 전단지를 보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이 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뭘 찾는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스위치가 있길래 한번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배우님하고 해서 눌러보고 문도 열어보고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맥락 안에 속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색한다. 그리고 불은 들어오지 않고 그 방문이 열릴 때 멀리서 보이는 그 바닥 따지는 그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뭔가 재개발이라는 큰 대주제를 상징하는 뭔가 상징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치우지 않고 그냥 그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담아도 좋겠다 싶고 뭐 켜지지 않는 스위치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맥락 안에 속해 있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그 덕질한다 할 때 그 사람의 내밀한 어떤 그 의도라던가 작은 성격 분류라던가 습관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곤 하잖아요. 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유독 좀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하는 것에 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좀 혹은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면 마지막 작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비둘기, 낡은 건물, 배우 이 등장하는 세 개의 대상이 이 큰 영화를 다루는 데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관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작품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여기 비둘기를 모티브로 한 것은 여기 이제 그 증명사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만들어 주신 이제 박소연 작가님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비둘기와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성북동 비둘기가 굉장히 유명한 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 나오는 걸 읽어봐도 재개발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때 말했던 그 막 재개발의 폭풍이 아직까지 2021년에도 여전히 있는데 비둘기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비둘기 얘기를 영화 내에서 꺼냈고 사실 비둘기가 제가 성북구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비둘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너무 시커멓고 뭔가 쩔어 있고 뭐 이래서 뭔가 버려진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평화의 상징인데 비둘기가 근데 이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더럽고 기피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건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세석관 시장도 지나가면 뭐 좀 냄새가 나고 빈집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도 그런 뭔가 그 사회 내에서 이렇게 뭔가 좀 버려지고 뭔가 사실 이게 이제 물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건물, 그다음에 뭔가 더러워진 비둘기, 그리고 뭐 차디찬 물 속에 있던 그 해선이라는 인물,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 전체적인 작품 흐르는 감정을 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오픈 채팅으로 주시는 게 나을까요? 여기에 카메라를 뭘 썼는지, 조명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몇 대씩 사용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시는 질문이 네. 적지 않습니다. 이거 그 촬영 감독 이거 BMP-CC 맞죠? 예, 블랙 매직 CC, 네, BMP-CC를 6K를 썼습니다. 네, 혹시 촬영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말하는데 입담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답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책이 나온 것으로도 아는데 책 이야기하면 잠깐 앞으로의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책이요? 살짝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최근에 제가 책 얘기해도 되겠죠? 영화 관계는
질문의 요지는 책을 아, 네.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네. 감독님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이 네네네.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네. 짧게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이제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출간이 될 예정인데 사실 좀 괴담을 소재로 최근에는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서 좀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인도 도시 괴담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도시 내에 사람들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찍었고 이 영화 이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책들이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한 인물, 저랑 한 사람이 만들어낸 작업들이 공통된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우님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뭐 이전에 주로 이런 것에 예를 좀 더 직접으로 보면 이제까지 어떤 작품을 주로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보여줄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독립영화 위주로 활동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딱히 거부하는 매체는 없고 넓게 열어두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또 다양하게 만나보고 또 촬영하고 하면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또 다시 만나뵐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에게도 같은 질문인데요. 영화란 게 그래서 감독님에게 무엇인지 또 영화를 찍고 있는 이유를 같이 덧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영화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영화를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만드는 자체가 사실 뭐 큰 돈이 든다거나 뭐 큰 뭔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거 이전에 그냥 영화 만드는 자체가 재미있어서 영화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이고요. 그 영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영화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건물을 담았던 것도 사실 뭐 이거를 본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각 그런 활동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그 어떤 물체를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감성을 거기 덧붙이는 식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만드는 게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북구 재개발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이었고 이 영화도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만의 어떤 색깔, 저만의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든 좀 바라보고 그것을 영화로 풀어내고 싶고요. 그게 조금 더 대중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당연히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찍고 있고 찍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로 만나뵀던 장선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또 늦게까지 함께 이런 작은 이야기부터 큰 이야기 함께 해주신 박민구 감독님과 이혜선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